법원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투자 손실을 당한 게 있고, 물론 뭐 사기를 당한 불쌍한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나 불쌍하다, 나 힘들다, 나 탕감시켜 달라 라고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양형을 부탁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례 같은 분은 수련이 담긴 레지던트 의사인 분이셨습니다. 전문직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회생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어찌됐건 전문직으로 인한 고소득이니까 어떻게든 이 소득으로 변제를 하려고 좀 많이 하셨다면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아직 뭐 개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뭐 나이도 좀 젊으신데다가 재미삼아 투자에 한번 잘못 빠졌다가 주식 투자 중독에 빠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얼마를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총 채무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 가량 되는 채무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뭐 투자로 인한 손실은 사실 훨씬 커요. 왜냐면 이분이 뭐 일하면서 번 돈도 있었을 거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돈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투자 자체로 손실 보신 금액은 5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일단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가 없으셨기 때문에 전액 대출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소하게 좀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보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1억을 넣었으면 10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이게 이제 레버리지 아닙니까? 조금씩 금액을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번 삐끗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이 아니라 100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손실을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신 것 같아요. 빚 자체는 2억 8천인데 수익을 난 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손실 본 걸로 하시다 보니까 총 손실 금액이 5억으로 찍혀 있었더라고요. 주식 투자에 조금 더 이렇게 열정을 올려서 어떻게든 이 투자로 수익을 더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손실이 난 거지 않습니까? 손실이 났을 때 투자해서 돈을 잃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 손실 본 거를 메꾸기 위해서 더 고수익을 찾아가요. 무제한의 수익을 올리고 싶다. 바로 해외 선물이었습니다. 해외 선물을 직접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해외 선물을 투자하는 사설 업체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기들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런 경우였고요. 해외 선물 투자를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해서 그 업체에 큰 돈을 넣게 됐고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레지던트 의사라고 해도 신분 자체는 의사니까 은행 자체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교직원, 임직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직원에서 나오는 대출들이 있어요. 이 대출들이 한도가 굉장히 커요. 교직원 신분인 채로 계속 있다면 만기를 끝없이 늘릴 수 있어요. 교직원 공제회 탈퇴를 하는 순간 일시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뢰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교직원의 신분을 잃게 돼서 바로 교직원 공제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군의관으로 임관을 하게 되면 월급이 훨씬 더 줄어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거를 일시로 납부할 돈도 없고 원리금을 납부해 나갈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2022년도의 사례인데 22년도에는 부산에 회생법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엄연히 말해서 주식으로 내가 투자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잘리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미 투자 손실을 봐서 갖고 있지 않은 돈을 가상으로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변제금을 상향을 하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아닌 법원들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서 변제금 올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방어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사기로 인한 채무와 그것과 별개로 원래 이분이 본인이 하고 있었던 주식이라든지 투자 실패 같은 걸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주식 거래 투자 실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투자 손실표를 작성을 하고 이 대출금 중에서 정확하게 투자로 손실 본 금액 그리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 대출 이자로 낸 것을 명확하게 통장 거래 내역을 소명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내가 투자 사기를 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사기 업체에게 큰 목돈을 이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경찰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방어를 해 나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수익의 투자를 노리다가 당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투자 손실로 같이 봐요. 어느 법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법원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투자 손실을 당한 게 있고 물론 뭐 사기를 당한 불쌍한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나 불쌍하다, 나 힘들다, 나 탕감시켜 달라 라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이분의 변제율도 한 4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말도 안 되게 원금의 10%만 갚겠다, 난 잘못한 거 없다로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양형을 부탁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야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니까 당연히 채무자인 의뢰인의 이득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변제율을 낮게 갖고 싶긴 하지만 그거는 법원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현금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원하는 뭐 변제율은 나오긴 했지만 개월수는 좀 길게 나왔어요. 탕감되는 율보다도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에 좀 포커싱을 맞춰요.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당신의 변제율이 몇 프로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달에 얼마까지 맞춰드릴게요 라고 하는 금액은 다 맞췄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현재 벌고 있는 월급이 레지던트 의회 월급을 벌고 있지만 이후에 군의관으로 갔을 때 떨어질 급여를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게 돼서도 낼 수 있는 금액까지를 맞추는 게 주된 목표였고요. 저희만의 노하우로 해서 변제 개월수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월 납입금을 줄였습니다. 저희가 월세 추가 생계비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넣어봤어요. 주거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월에 납입하는 금액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월세 추가 생계비를 30만 원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월에 내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총 내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분께서 처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그 당시는 아직 부산에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이라서 내가 이러한 좀 과도한 주식 투자 현실로 인해서 변제금이 엄청 많이 오를 거라고 걱정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향후 내가 소득이 떨어질 부분에 대해서 이 높은 변제금을 못 내릴까봐 걱정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런 투자 손실에 대해서 보정을 완벽하게 함으로 인해서 변제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월 변제금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납부가 가능한 금액으로 낮춰들었는데 현재 지금 이분 제대하시고요. 전문의 되셔서 월급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변제금 내고도 돈이 아예 많이 남아서 저축 잘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회생 심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정도입니다. 열심히 타이트하게 회생 심사 받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 변제금 낮추는 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내가 미래를 그려나가려면 어찌됐건 인컴이 많이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카페에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보고 저희 네이버 카페 우회전 들어가셔서 조금 더 내용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상담도 24시간 가능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거 많이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